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중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디지털 화폐를 놓고 양국 간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에 정통한 중국 전문가 안유아 성균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머니올라에 지금 출연한 게 한 2달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8월에 오셨고. 네, 한 3번 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굉장히 비 엄청 많을 때 그랬던가요? 잊을 수가 없네요. 하여간 지난 두 네. 달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경제 분야에서는 역시 중국의 반도체 네. 또 기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됐다. 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저는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중순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화웨이 그 반도체 칩 공급선을 절단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나서 곧바로 SMIC라고 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 거의 뭐 고사 위기에 빠졌다. 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9월 15일부터 그 트럼프 정부가 3개월 유예 기간이 9월 15일로 끝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우리가 장비나 혹은 설비를 10% 이상 쓰는 모든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에 허락을 받아야 화웨이에 공급할 수가 있어요. 9월 그렇죠. 15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네. TSMC나 삼성이나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지금 상무부에 다 신청을 했어요. 공급하게 해달라고. 네네. 근데 지금 허락이 난 기업이 지금 인텔, 네. AMD는 제공이 가능하다. 네. 지금 그렇게 미국 났어요. 기업 두 예, 개만. 미국 기업 2개만. 근데 삼성은 아직 TSMC, 요즘에 TSMC가 받았어요. 허가를. 예.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이나 이쪽 모바일 쪽 칩이 아니고요. 뭐 그 컴퓨터 있잖아요. 네네. PC PC용. 컴퓨터에 관련 그쪽은 뭐 미국에서 덜 견제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도 봐야 되겠죠. 근데 네네. 삼성은 램, D램 네. 그리고 OLED 이쪽이니까 뭐 그런 쪽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신청해서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근데 그 SMIC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한다 이랬지 미국 상무부하고 중국 그 SMIC도 뭐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SMI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파운드리, 네. 제조,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 그러니까 대만의 TSMC하고 똑같은 기업입니다. 근데 SMIC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TSMC하고 많이 격차가 나요. 네. TSMC는 지금 3나노미도 막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거의 뭐 성공하고 있다 그러고 1미 7나노미는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SMIC는 지금 작년에 나온 뉴스고 올해도 좀 생산이 뭐 그게 생산량이 중요해요. 근데 14나노미 14나노까지 갔습니까? 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중국 국내에서의 칩은 SMIC가 다 해줘요. 네네. 국내 설계업체들의 칩 생산은 저 SMIC가 해줬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빼고 막 이렇게 뭐 막 7나노미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14나노미도 별로 안 써요. 주로 뭐 64 뭐 네. 이런 거 쓰니까 SMS가 충분했죠. 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미래 산업에 감흥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그 SMS가 지금 만약에 미국이 타격을 준다라는 거는 지금 칩 설계, 네. 장비 설계, 제조, 후공정 여기 대표 기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제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과연 버티겠느냐 반도체 네. 생태계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1차적으로 이래요. 결론이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 네네. 단기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네. 화웨이도 지금 화웨이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생존이 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세계 선두를 치고 나가고 뭐 기술이 R&D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화웨이가 일단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 1위. 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아무거래도 팔아서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익을 꼭 뭐 최첨단이 아니라 일단은 뭐든 해가지고 이익을 높여서 생존 1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앞으로
이런 데스크탑 이쪽을 아마 높일 것 같아요. 네, 네. 매출액 기준을.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원래는 올해 2분기 삼성을 좀 초월했잖아요. 네, 네. 그게 주로 메인 섹터였다면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데스크탑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화웨이를 이렇게 계속 정말 마음 먹고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 이러면 화웨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다행인 거는 네. 독일의 인피니온 예. 이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지금 유일하게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은 미국 장비를 많이 안 써요. 아, 그런가요? 자체 장비를 많이 써요. 그래서 화웨이들 어려운 걸 보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연락이 갔어요. 네. 우리는 미국 장비를 안 쓰니까 우리하고 하자. 네. 그래서 인피니온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인피니온은 어느 쪽이냐면 자동차 칩 쪽이에요. 워낙 그 독일이 자동차가 강자잖아요. 발달돼 있죠. 예. 예, 예. 근데 자동차가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 중심으로 가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피니온이 이쪽이 강자예요. 그게 다 칩으로 해요. 네. 앞으로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피니온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화웨이는 앞으로 무인 자동차 네. 이쪽 사물 인터넷 네. 모바일 네. 미래 산업에서 이쪽은 다 디바이스별로 또 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또 매출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좀 못 만드니까. 네, 지금 못 만드니까 이제 방향을- 저쪽으로 예, 예. 디바이스가 꼭 스마트폰을 댈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앞으로 매출액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겠다. 네네. 그러면 독일이 또 손 잡아주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존 1등. 네. 그러면서 또 미래 산업에서의 우리가 말 4차 산업에서의 그 칩 분야에서 네네. 선도 특허를 많이 갖고 가겠다. 그러려면 독일하고 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렇게라도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중국만이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네. 그러니까 화웨이는 뭐 사업을 다각화하고 네. 또 자동차 그렇죠. 문자동차 미래 산업에서 또 그쪽으로 선도 해서 특허를 어떤 내면서 생존을 한다. 그렇죠. 그런 예.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부분인데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한 네. 거는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반도체가 아까 말씀대로 SMIC 같은 경우가 뭐 제일 빨리 나간 게 14나노 네. 나노 정도고 사실은 28나노 뭐 60몇 네. 나노 이 수준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뭐 우리 삼성전자나 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뭐 7나노, 6나노, 네. 심지어 3나노까지 연구하는 이 수준이니까 즉 중국 반도체 기술과 미국 기술에 기반한 업체들, 기업 간의 그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내 중국 반도체가 이런 미국 기술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은 것 가운데 네. 또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제 기초과학 역량이 단단하니까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전 국력을 기울여서 맞습니다. 반도체에 네. 뛰어들면은 또 추격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양 두 가지 좀 반론이 팽팽한 것 같은데 뭐 교수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의 이런 제어를 느끼게 되면서 네. 사실 2010년부터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반도체 발전 뭐 어게닝 계획 뭐 미래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목표가 원래 뭐였냐면 2020년까지 네, 올해까지 반도체 국산화를 실현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이제 우리가 앞에 장비 설계 그다음에 파운드리 후공정 네. 테스트까지 해서 이거 전체에 매개 그 밸류체인에서 중국 국산화 비중이 적어도 100%로 50% 이상 어떤 거는 80% 자금률을 많은 건 올린다. 100%까지 예. 국산화율을 올린다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네. 2020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지금 국산화율이 10%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때리니까 다시 또 목표를 2030년까지 네. 중국 국산화율은 70% 이상이 돼야 된다. 아하. 그리고 어떤 영역은 중국이 선두로 가야 된다라는 게 또 나와졌어요. 네. 나와졌는데 그래서 반도체 펀드가 각 성별로 다 지금 펀드가 만들어졌고 네. 국가 중앙정부에도 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반도체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는 자본을 태워야 돼요. 돈이 많아야죠. 뭐. 이게 자본 산업이죠. 자본이 모든 산업에 비해서 반도체가 예. 이게 아무나 하기 힘든 이유가 이게 뭐 1, 2년 태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10년 넘게 계속 태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정부가 네.
그냥 싼 자금 공급을 계속 해준 거예요. 오랫동안 했죠. 예, 80년대 그렇지 이후에. 않으면 오늘의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본을 그래서 이게 정부가 네.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정부 그리고 자본이 역할.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인재가 이렇게 한두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대학이 근처에 있고 인재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중국에서 대학별로 지금 반도체를 과거에는 별로 없었다가 지금은 학과를 엄청 만들고 또 인재를 엄청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첨단 인재가 부족해요. 네. 그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직 이쪽에 덜 양성이 됐죠. 그래서 예, 지금 예. 반도체 학과가 대학별로 엄청 생기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기술이에요. 네. 근데 기술은 아까 그거죠. 기술을 자기들로 원청일도 할 수 있냐? 네. 답은 못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 반도체 발전 역사를 보면요. 네. 이게 그 인텔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빨리 왔어요. 이게 우리가 그 무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네. 2년에 한 번씩 이게 생태계가 바뀌잖아요. 네, 이게. 네.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무얼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64, 뭐 28, 뭐 14, 7, 5 이게 말이 쉽지. 네. 이게 과거에 뭐 2년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10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도 자기 절로 지금 취급 못해서 생산을 TSMC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거기 지금 7나노미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왜냐면 인텔도 AMD 모델이거든요. 네, 자기가 다 하거든요. 다 했죠. 종합 반도체. 근데 이게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네. 자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PC 그렇죠. 쪽은 계속 강자인데 네. 이제 스마트폰은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TSMC 파운드리를 7나노미를 거죠. 맡긴 거예요. 네, 네. 그 말이 뭐냐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중국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만약에 하려고 하면 네. 이런 돈은 오케이. 두 개 문제 기술하고 네. 인재예요. 네, 네. 그럼 인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국 삼성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삼성전자나 네, 네. TSMC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스카웃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그래 한국에 어느 부회장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네. 지금 못 가게 뭐 됐죠. 이슈 때 못 갔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요즘 중국 네. 정부나 기업들이 우리 대만이나 우리 네. 한국 네. 요 인재들을, 반도체 네. 이제 엄청 스카우트하려고 스카우트하죠. 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있죠. 한국에 내가 이제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 그럼 일종의 산업 스파이 이런 게 걸리는 문제 없나요?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중국 지방 정부 돈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으니까 거기 펀드하고 같이 중국의 사회과학, 중국 과학고 이런 데 R&D를 계속 같이 하면서. 네. 네. 근데 이게 한국이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네. 그 중국이랑 큰 시장에서 중국의 메인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럼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중국에 가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대주주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중국에 있지만 대주주가 한국 사람이죠. 그럼 그 중국의 생태계를 이 회사가 독점한다 이러면 네네. 몸은 중국이지만 그게 한국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괜찮은데 네, 네. 이제 말하자면 SMIC나 같은 네. 중국의 사람만 기업으로 사람만 쏙 빼가고요.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위험하지 있을 수 않나요? 있죠. 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사람을 빼가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확 올라왔다 이러면 네. 그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재 관리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어 놓음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없어도 회사 자체가 계속 크리에이티브하게 R&D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진짜 경쟁력 있는 회사지. 네. 한 사람 빼감으로써 그 회사가 전체가 정체되고 힘들어지고 중국이 확 올라가고 이러면 그러면 뭘 믿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간다. 네. 예, 예. 그래서 중국에 지금 SMIC 그 안에 엔지니어들이 왜 그게 14나노미까지 왔냐면 TSMC 사람이 간 거예요. 기술 CEO가 갔어요. 네, 네. 어마어마 돈 주고 예, 예. 모든 걸 다 주고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네.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추격하는 전략은 네, 제가 네. 볼 때는 인재를 이렇게 스카우트해 오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유력하겠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독일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트럼프 전략이 중국을 죽이는 전략 먹히려면 네. 답이 간단해요. 다른 나라들에서 어느 만큼 협조해 주냐가 중요해요. 미국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죠. 절대. 네네. 특히 반도체는 안 돼요. 반도체는 밸류체인이 가장 글로벌라이션 된 거예요. 네네. 미국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네네.
이번에 그 미국이 그 중국 화웨이를 때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다 이제 생존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의 그 퀄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중국 의존도가 다 60%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화웨이 하지 말라 이러면 바로 죽어요. 매출이 50% 이상이 직원들이 그대로 있고 사라지는 매출은 거죠. 50%는 없고 하면 네네. 어떻게 그 담당합니까? 반도체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한국이라도 아무리 대만이라도 혼자 못해요. 아. 이거는 서로 의지하며 가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중국을 죽이려면 모든 중국 빼고 모든 업체들이 손을 잡아야 돼요. 뭐, 한국도 독일도 독일도 네네. 뭐 같이 손을 네네. 같이 무매를 때리는 거지. 그렇지 네. 않으면 중국을 죽일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이게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술인데 기술은 산업 스파이거든요. 네네.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산업 스파이에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도 똑같아요. 초창기는 네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트럼프가 산업 스파이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네네. 못해요. 아. 뒤에서 이루어지는 걸 24시간 감시 안 하는 상황에서 네. 한두 명 뽑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네네. 즉, 역시 중국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 두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답이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거예요. 그게 중국의 표현을 하면 타산 화웨이가 타산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타산 프로젝트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탈미국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산업에서 그 안에 들어간 기술이 다 미국 거 쓰지 말자 이거예요. 네네. 기술이 다 미국에 있고 뭐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이래 우리를 배제하니까 우리는 황무지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의미에서 모든 산업을 이제는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된다 의미가 네. ICT 기술 영역에서 중국은 난리완 프로젝트라고 추진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자기 기술을 10% 이상 쓰는 업체들은 중국에 수출하려면 자기 동의를 맡아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 우리가 번역해 보면 10% 이상을 쓰는 업체들은 허락을 받아라는 게 왜 원래는 25%였어요. 네, 원래 20% 후에 떨어진 10%로. 더 강화된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봐요. 왜 25%다가 10%를 했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20%였다가 궁금하네요. 왜 25%였다 10%로 왔을까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탈미국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20% 이상 쓰는 나라가 많지가 않다라는 않다. 거예요. 예,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5% 했더니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전달이 됐죠. 네네. 근데 10%로 하니까 네. 10%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TSMC가 한 9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아, 미국 기술을? 예, 예. 아. 근데 뭐 다른 거 다 합하 억지로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90%는 미국 기술을 안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번에 또 중국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 봤잖아요. 전 네. 세계 각 국가가. 네네. 그러면 다음에 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이걸 방심하면 안 돼요. 다음에 내가 전 세계가 삼성 보고 때려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만약에 CEO 이런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내가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네. 새로 개발해서는 미국 기술을 덜 써야 되겠다. 그렇겠네요. 적어도 10% 이상 쓰지 말. 그래 내가 네네. 제재를 안 당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하고 놀랍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기술의 탈미국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길게 봤을 때. 제재라는 게 결국은 자기도 다칠 수 있는 멀리 봤을 예, 때. 양날의 검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길을 갈수록 내라도 그러겠어. 난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님이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는 미국 기술 덜 쓰겠어요. 네네.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하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탈미국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이루어지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그렇죠. 좀 반도체 챙기자 해가지고 뭐 맞아요. 내년 예산에 250억 달러 맞아요. 그 반도체 국회에서, 예. 의회에서 보조금을 책정했다. 뭐 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말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그냥 아시아로 다 왔잖아요. 네. 뭐 한국, 네. 뭐 대만, 네. 중국, 일본.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반도체 패권을 찾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이 지금 보조금 250억 달러 지원하는 게.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인텔이에요. 네. 우리가 인텔이면 절대 지존이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벌써 우리 기사님도 옛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인텔이 떨어졌다는 거는 미국의 기술의 쇠퇴를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네. 근데 그 이게 미국 국회에서 지금 발의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점점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왜 그 대단한 인텔이 7나노미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본을 태우지 않으면 네. 왜냐면 미국은 그래봤자 3억 인구예요. 네. 중국은 14억 인구예요. 근데 이게 고첨단 기술은 무슨 뜻이냐면 돈을 많이 태워야 되는데 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업이 내가 여기다 2만 원 돈을 태울까 안 태울까를 고민할 때 의사결정할 때 뭘 참조하냐면 내 2만 원 돈을 태운 걸 언제 액세스 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수익을 거둘겠네요. 이거 언제 수익을 거둘게냐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미국은 R&D 막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걸 안 고민해도 됐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R&D 태운 돈을 중국에 팔아서 다 회수해 왔거든요. 네. R&D 초기 비용이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하는 퀄컴이든 브로드컴이든 80% 이상이 중국 의존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네. 초기 투자 비용, R&D 비용을 다 중국을 통해 회수해 왔는데 네. 지금 중국을 팔지 말라 이러면 국내 시장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중국, 미국 국내 시장. 근데 미국 그래봤자 3억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단기간에 이 대단한 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미국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는 미래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네네. BP, 왜 돈을 정부에서 태워버리면 BP를 안 맞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목적이 있어요. 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제조 이래요. 미국은 주로 설계하고 장비예요. 네. 설계 딱 하면 TSMC가 제조를 맡겨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설계만 하고 맡기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기술이 이게 왜냐면 이게 사물 인터넷이 원텍 산업이 발전하고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설계만 하고 맡기는 게 가능했는데 네네. 앞으로는 안 돼요. 네. 이게 너무 빨리 디바이스가 변하니까 설계 회사들이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면 제조사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결합을 하죠. 예, 설계부터 같이 들어가줘야 네. 돼요. 네. 근데 이게 다 아시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자체 기업은 제조가 파운드리가 없는 거예요. 네.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TSMC 보고 그 12나노미를 미국에다 지금 공장 만들어라 했거든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수시로 막 같이 이 시장하고 상황 맞물리면 둘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미국 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죠. 뿌리 없는 거예요. 네, 네. 생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조가 잃어버리면 네. 위험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10년 전만 해도 네. 미국이 전체 반도체 산업 차지하는 비중이 24%인가 그랬어요. 네. 24%. 예. 근데 지금 전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기업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급해진 거죠. 예, 급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조가 자체가 제조가 없으니까 네. 인텔이 저렇게 약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태워서 미국 국내에다 제조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 안 태우면 못 해요. 그런 네. 측면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그래픽 칩 설계회사 엔비디아가 예, 엔피디아가 그 이제 영국의 그 ARM, ARM, ARM 이걸 이제 인수하려고 거의 협상은 뭐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래요. 일단 첫째 이번에 뉴스가 나와서 영국 정부가 이 인수 합병을 동의 안 하겠다고 나왔어요. 영국 정부가. 예,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첫째. 네. 된다 칩시다. 네. 된다 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암은 주로 어느 쪽이냐면 디지털 경제, 네. 우리가 말하는 미래 산업, 네, 네.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에서의 칩이 강자예요. 그렇죠. 설계, 네네. 설계하는 설계.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도 그렇고 다 안 꺼서요. 네. 또 TSMC도 그렇고 다 안 꺼서거든요. 그 설계는 그만큼 절대적 강자예요. 특히 네. 미래 산업에서 디지털 쪽은. 그러니까요. 엔피디아는 GPU 그 그래픽 예. 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놀랍게도 디지털 이쪽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모바일 쪽, 네. 생태계 쪽. 그래서 이번에 얘네들 만약에 인수합병하게 되면 엔피디아가 갖고 있는 그래픽 설계 능력을 네. 이 디지털 이 생태계하고 결합시키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중심의 미래 산업에서 선도로 갈 수가 있죠. 왜냐면 네. 미래 산업은 디지털 처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암의 입장에서는 영국 회사잖아요. 네. 암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특히 중국. 네네. 암이 중국에도 있거든요. 네. 법인이. 근데 암이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반도체 이런 고첨단 산업에서는 이 BP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장이 커야 된다. 네. 네네. 그게 우리가 경제학의 시초 아담 스미스의 네. 그 분공론에 보면 예. 한국 표현은 분업론이라고 해요. 네. 분공이 될 수 있냐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네네. 규모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네. 규모가 작으면 분공하려고 싶어도 못해요. 분업이 안 된다. 분업이 안 되죠. 네네. 한국이 분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모가 따라 안 주면 이렇게 분공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작으니까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혼자 해야 걔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는 이게 분업이 분공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첨단 산업이 그래요. 네. 뭐냐면 어려우니까 네. 내 머리 혼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나눠 써야 돼요. 그러면 분업이 돼야 되거든요. 네. 분업이 돼서 먹고 살려면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영국이 그래봤자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네. 미국이 그래봤자 3억 명이에요. 일본이 그래봤자 1억 3천만 명이에요. 한국은 말도 안 하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네. 분업이 더 필요해지고 네. 그러면 BP 맞추기 더 어려우니까 큰 시장이 필요한데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 미움 싸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좋다고 미국에 주면 안 된다 이거고 두 번째 만약에 엔피디안이래요. 만약에 내가 인수를 하면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네. 객관성과 중립 원칙. 네. 지금처럼 미국이 트럼프 하는 것처럼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페널티 주고 이거 절대 안 한다. 그럼 네. 누가 믿어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엔피디아 보고 야 삼성의 그 설계 공부하지 마. 네. 중국에 하지 마 하면 엔피디아가 너 누구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삼성부터 우선 암을 절 쓰려고 하겠죠. 만약에 미국이 인수해버리면 위험해버리는 거죠.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 정부에서 다시 고민해죠. 아. 이거 동의 안 하면 인수 못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네. 하여튼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에서의 선도권을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아까 화웨이가 인피니언하고 손잡는 거하고 비슷한 도리죠. 네. 네. 예. 그럼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네.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반도체 또는 뭐 화웨이를 이렇게 제재하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 또 뭐 DB 하이텍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좀 이득을 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반사 이익이 좀 있을까요? 단기는 이익이죠. 네. 단기는 이익하고 손해가 다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익이 maybe 더 클 수가 있어요.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에서 이미 화웨이는 만약에 지금 6개월 지금 미리 사놓은 게 있잖아요. 네, 칩을 네. TSMC에서 네. 그게 예, 예. 길게는 8개월, 짧으면 6개월이에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이길 수가 이제 없다는 게 확정이 그렇죠. 됐죠. 예. 원래는 이겼잖아요, 이분기. 네, 네. 조금 많았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뭐 지금 70%로 줄어들지 30%로 엄청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8개월 후로 지켜보면 알겠죠. 아. 근데 확실한 건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근데 칩뿐만 아니에요. 구글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구글 플레이 업그레이드 버전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핸드폰에 우리가 열면은 다 구글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럼 중국에 화웨이가 흥멍이 있거든요. 그 OS 자체 네, OS 자체 말씀. 흥멍, 그게 네. 흥멍인데 아무도 안 써봐서요. 어떤지 몰라요. 예. 자기네도 몰라. 네. 아주 이렇게 뭐 안 써봤으니까 이게 안정성이 얼마인지. 그래, 그래 그렇죠. 그것도 8개월 이번에 새로 나오는 화웨이 최신 핸드폰에 흥멍을 탑재하는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네. 몰라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있거든요. 상품 네. 설명에.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아.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유리하죠. 유럽에서 삼성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그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제 격화되는 와중에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국내 기업들도 이거 뭐 즐기고 있을 상황은 아닌 절대 거죠. 아니죠. 오히려 지금 완전 그래서 어떤 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네.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숙제랄까 네. 지금 어떤 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밸류체인의 전반을 다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예, 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후공정 다 하는데요. IMD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파운드리, SK 하이닉스도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두 업체가 있는데 둘 다 IMD 모델로 갔어요. 근데 이게
TSM 왜냐면 삼성도 그 인텔의 경험을 참고해야 되는 게요. 삼성이 계속 이게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를 넘기 힘들어져요. 계속 네네. 이대로 가면. 네네. 아까 말했죠. 지금 벌써 이게 TSMC는 3나노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TSMC는 딱 하나만 하잖아요. 집중돼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가 네. 원래는 분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하나만 하기에도 엔지니어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너무 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막 중국에서 인재를 막 빼가고 이러는데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다 잘하기가. 네. 근데 삼성전자는 다 잘을 해야 돼요. 네. 계속 그대로 가고 네. SK도 가고 둘은 워낙 잘하니까. 네. 얘네 둘 외에 네. 반도체 전반 산택에서 각 밸류체별로 잘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설계는 설계. 네. 파운드리 네. 이것만 하는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생태계가. 네, 이게 그러려면 과거 한국이 80년대 엄청 반도체 지원 정책 펼쳤던 것처럼 네. 다시 또 반도체 이 한국판 문재인 뉴딜이 네. 돈이 이쪽으로 많이 가져야 되죠. 네네. 창업이 이쪽이 많이 발생하고 네. 돈을 태우고 예. 또 여기 어마어마한 또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줘야 되죠. 그 사실 한국에서는 반도체 하면 이제 1980년대부터 쭉 들어 놓으니까 네. 지금 거의 이제 성숙 산업이다 생각하면서 더 그게 많이 문제예요. 키울 여지가 더 있느냐 알아서 한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디바이스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반도체비나 이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할 일이 아니에요. 네네. 그 스타트 기업들이 해야 되는 네네. 일이에요. 하나하나 다. 네네.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제 시계가 지금 하나의 IoT면 네.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스타트 기업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특히 디지털 이 산업하고 맞물리는 일단 네. 그 반도체 그 산업이 미래 한국은 산업에서. 미래 산업이니까 네. 새로운 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네. 또 자본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 융합 그런 영역에서 말씀으로 네, 이해되고요. 산업별로 융합 영역에서. 그럼 교수님이 계속 요즘 뭐 지난번처럼 네. 반도체 공부 많이 하신다고 네. 하셨고 또 뭐 삼성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투자도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저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그 외 나머지 업체들도 들어 있는데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상장이 안 됐고 네. 미국에 했으면 있잖아요. 네. 지금의 몸값이 아니에요. 아하. 얼마나 웃겨요. 지금 저 중국의 그 모태주 네. 모태주 마셔보셨죠? 뭐 예. 마오타이 말씀이죠. 예, 그 술이 그냥 그 동네에 어떤 술이 났는데 몸값이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요. 말이 돼요? 네. 그 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술이잖아요. 뭐꼭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아이, 글쎄. 그러니까 뭐 우리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모태수 있으면 술이 하나 없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얼마나 중요한 업체예요. 고첨단 기술 쪽이고. 네. 근데 몸값이 말이 돼요? 예. 들어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에 상장했던 중국 업체들이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다 삼성전자의 몸값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 돌이켜봐요. 알리바바, 텐센트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미국에 하고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가서 중국에서 했더니 오늘의 알리바바, 텐센트 자기들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이 이제 규모가 크니까 예. 혜택을 그러니까 본 거죠.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미국 거 갔다가 한국 거 갔다가 그 모델 갔다가 중국에서 했는데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몸값이 삼성전자를 초월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한국이 아니라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장했으면 네. 오늘 몸값보다 곱하기 0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10배 예. 크다. 아. 특히 중국에서 했으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자본시장의 한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자본시장이 바다라고 하면 네. 한국은 그냥 이렇게 네. 한강이에요. 야. 미국하고 중국은 바다인 거예요. 네. 그게 막 강에서는 큰 물고기가 못 자라잖아요. 네. 바다에서는 큰 물고기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자본시장 연구원했을 때 뭐 했냐면요. 국제금융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한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국제판, 네. 지금의 거창반처럼 거래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국제판에 상해 거래소를 만드는데 외국 기업을 상장시키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게. 그때 그걸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후에 국무원이 최종 사인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욕심이 뭐였냐면 만약에 중국에서 국제판 거래소가 나오면 삼성전자를 상장시켜야 되겠다. 하여간 삼성전자나 어떤 네. SK하이닉스는 조금 저평가돼 저평가됐죠. 있다. 왜 한국에 상장돼 있어서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시장을 옮길 수는 없는 거고 국내 상황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평가를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투자해줘야죠. 아, 외국인 투자. 그래도 삼성전자는 뭐 지분율 구조로 보면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긴 해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동학개미라 해서 개인들이 많이 또 샀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예. 근데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 기업은 한국이 그나마 괜찮은 게 삼성전자의 매출이 85%는 해외에서 해외에서 일어나요. 나죠. 예,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국내에서만 장사를 했으면 네. 오늘의 삼성전자는 없어요. 네. 네. 예, 그게 좀 다행이에요.